한국을 향해서 오만방자 망언들을 쏟아내면서 우리 국민들의 이 분노를 자아냈던 싱하이밍 주한 중국 대사가 우리 정부의 강력한 반발로 인해서 올 하반기에 이임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와 함께 중국의 외교 수장이라고 할 수 있는 왕이 공산당 중앙정치위원은 한국을 향해서 추파를 던지면서 갑자기 중국의 외교 기조에 변화가 있는 것은 아닌지 궁금하게 만듭니다. 갑자기 달라진 중국의 속내를 Y타임스가 파헤쳐봤습니다. 지금 시작합니다. 한중 간의 외교적 충돌을 일으켰던 싱하이밍 대사는 당시 사건 이후에 어떤 유감이나 사과 표명도 없이 지난 6월 19일 슬그머니 공개 활동을 재개했습니다. 당시 사건 직후에 대통령실은 중국이 적절한 조치를 취해주기를 기다리겠다라고 밝히면서 사태 수습의 공을 중국 측에 넘겼습니다. 문제는 중국 대사가 이렇게 우리 정부와 각을 세우고 대충돌한 상황에서는 대사로서의 직무를 제대로 감당하기 어려울 것이라는 점에서 이 중국 측 대응이 어떻게 될지 주목되어 왔었습니다. 그런데 이 한국 정부의 사실상 경질 요구에 대해서 즉각적으로 소환하게 되면 자국의 잘못을 인정하는 셈이 되기 때문에 이미 임기 3년을 거의 채운 싱하이밍 대사를 올 하반기에 자연스럽게 교체하는 수순으로 들어갈 것으로 이렇게 예상이 됩니다. 현재 후임 대사로는 역시 강경론자인 천하의 주 미얀마 중국 대사 등이 거론되고 있습니다. 천 부국장은 2016년 12월 아주국 부국장으로 있으면서 이 사드 문제를 담당했었죠. 그때 사전 조율도 없이 일방적으로 방한해가지고 한국 기업인들을 만나서 소국이 대국에 대항해서 되겠느냐 이렇게 말했던 인물이기도 하다는 점에서 사실상 맞득치 않긴 합니다. 그럼에도 현재의 중국 외교 기조가 전랑 외교를 통한 강한 중국을 이 대내외에 공표하고 있다는 점에서 싱하이밍의 후임으로 이 천하의 가능성이 커지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그러면서도 싱하이밍의 교체를 통해서 한국 정부의 틈새가 벌어진 외교 관계를 봉합하려고 하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 보입니다. 이렇게 주한 중국 대사의 교체 움직임과 함께 왕이 중국 공산당 중앙정치위원이 3일 한중일 3국은 지리적으로 분리될 수 없다. 지금의 어려움을 극복하기 위한 교류 증진이 중요하다. 그러면서 비바람이 지나간 뒤에 햇빛이 찾아오듯이 기회를 움켜쥐고 손잡고 나가서 새 나라와 지역에 더 많은 공헌을 해야 된다라고 말해서 관심을 끌었습니다. 그동안의 강경 태도하고는 비교가 안 될 정도로 부드러운 태도로 협력 강화 메시지를 던졌기 때문입니다. 왕위는 이어서 현재 역사의 변곡점을 맞이하고 있다 그러면서 한중일 3국 정상회의 및 외교장관 회의 등을 위한 분위기 조성이 필요하다고 했는데요. 이는 미국과의 패권 경쟁 속에서 이웃국가인 한국과 일본을 상대로 상황 관리에 나선 것이 아닌가 하는 추측을 낳게 했습니다. 실제로 왕 위원은 3국은 아시아인이란 뿌리를 인식해야 된다. 관계 개선에 자신이 있다. 그러면서 한중일 협력의 중요성도 여러 번 강조를 했습니다. 그런데 흥미로운 것은 한중일 3국 협력 3국 TCS라고 그러는데 이 TCS가 중국 산둥성 칭다오에서 개최한 3국 협력 국제포럼 IFTC에 중국 외교라인 서열 1위가 직접 참석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라는 점입니다. 이 IFTC는 지난 2019년 이후에 4년 만에 대면으로 개최가 됐고요. 이번이 10회째를 맞습니다. 왕 위원은 이날 중국은 향후 더 높은 수준의 대외 개방에 나설 것이라 그러면서 한국과 일본이 중국이란 고품질 발전의 쾌속 열차에 올라타서 아시아의 아름다운 미래를 함께 만들자 이런 말도 했습니다. 그러면서 구체적인 협력 분야로 인공지능, 자동차, 디지털 등을 언급하면서 손을 맞잡고 협력하자 그랬습니다. 또 협상이 진행 중인 한중일 자유무역협정 FTA하고 2020년 중국 주도로 체결된 영내 포괄적 경제 동반자 협정 RCEP의 이행을 언급하면서 여러 다자 간 협력 시스템을 통해서 서로 이득을 얻자라고도 했습니다. 이번 IFTC에는 한국의 박진애 외교부 장관도 참석하지 않았습니다. 단지 화상으로 축하 인사만 건넸을 뿐입니다. 그런데 굳이 중국 외교 1인자인 왕이가 직접 참석했다는 것은 그만큼
이 한국과 일본을 향해서 직접 던질 메시지가 있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날 왕위원은 화상으로 인사말을 한 박지인 장관을 향해서 산둥성에 위치한 태산을 함께 등반하자라고 제안하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이날 한중일 삼국 유대화 협력을 강조한 왕위원의 발언은 싱하이밍 주한 중국 대사를 둘러싼 한중 간 갈등 고조 국면, 그리고 미중 간의 충돌이 격화되면서 한미일의 결속이 강화되고 있는 측면에서 나왔다는 그 점을 주목할 필요가 있을 겁니다. 왕위원의 비바람 뒤에 햇볕 뜬다는 말도 지금의 중국 분위기를 그대로 보여줍니다. 한마디로 한미일이 하나로 뭉쳐지고 있음을 바라보면서 중국도 여기에 끼어들어가지고 이 한중일 연대를 만들어 보려는 의도가 있었던 것이 아닌가 보입니다. 이는 이 한미일 연대가 곧 반중국의 길로 가게 될 것이고, 그렇게 한미일 공조는 중국의 고립과 함께 디리스킹의 강도를 깊게 할 수 있다는 점에서 서둘러서 이 한미일 연대를 흔들고자 하는 마음이 강했던 것으로 보입니다. 이건 한미일이 어쩔 수 없이 연대를 한다 할지라도 최대한 한국과 일본이 중국과 적대시하는 분위기를 만들지는 않겠다 하는 의도가 엿보입니다. 글로벌 디리스킹이 강화되는 시점에서 한국과 일본마저 중국의 등을 돌리게 된다면 그야말로 중국은 설 자리를 잃게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한국을 향한 전랑 외교식의 강경 자세로는 오히려 득보다는 실이 크다고 판단했기 때문에 돌연 태도를 부드럽게 바꾼 것이 아닌가 보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한중일 정상회의 개최도 밀어붙일 것으로 보입니다. 한중일 정상이 한 자리에서 만난 건 코로나 직전인 2019년 12월이 마지막이었습니다. 한중일 정상회의가 열리게 된다면 12월 서울이 개최지가 됩니다. 이런 측면에서 왕위원은 이날 한중일 3국 간의 공통점과 유대를 강조하는데 발언의 상당 부분을 할애했습니다. 왕위원은 인사말에서 코로나 3년 동안에 세 나라 사람들은 서로 도우며 한 배를 탔고 어려움을 극복한 수많은 감동적인 이야기를 남겼다 그러면서 가까운 이웃의 정을 충분히 보여준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도 왕위원은 일부 국가의 패권적 행태에 반대한다. 한일이 세계 각국과 관계를 발전하는 것을 존중하지만 어떤 관계도 주변국을 억제 봉쇄하는 데 쓰여서는 안 된다라는 말도 했습니다. 이는 분명히 미국의 동맹국인 한국과 일본을 향해서 미국을 견제하는 발언을 한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여기에 왕위가 왜 돌연 한국을 향해서 부드러운 제스처를 보이는 이유가 뭔지 알 수가 있는 겁니다. 왕위원은 이날 중일 한 3국과 아시아 각국은 개방된 지역주의를 실천하고 포용적인 아시아의 가치를 고취하면서 전략적 자주의식을 배양하고 지역의 단결과 안정을 유지하며 냉전 사고의 권토중래를 배격하고 패권, 패도 위협을 받지 않고 자국과 자기 지역의 운명을 자신의 손에 확실히 쥐고 있어야 한다. 그러면서 이 한중일이 각자 전략적 자주의식을 가져야 된다라고 주장했습니다. 왕위원의 이 발언 속내는 간단합니다. 한국과 일본이 미국과의 공조 강화를 중단하고 오히려 중국과 유대 관계를 깊게 하는 것이 순리다. 이걸 주장한 겁니다. 이건 싱하이밍이 미국이 아닌 중국에 베팅하라고 했던 말과도 상통합니다. 이런 왕위위원의 태도를 CNN도 흥미롭게 보도를 했습니다. CNN은 현지 시간으로 4일 미중 간 충돌이 격화되고 있는 가운데 중국의 왕위위원은 일본과 한국이 서방으로부터 전략적 자율성을 키우고 아시아 부흥을 위해서 중국과 협력할 것을 촉구했다라고 보도를 했습니다. CNN에 이어서 왕위원은 아시아는 뿌리가 하나이니만치 뭉쳐야 된다 그러면서 중국, 한국, 일본의 운명은 우리에게 달려 있으니 당연히 힘을 합쳐야 된다고 강조했다. 이렇게 전했습니다. 그러나 CNN은 이런 왕위의 발언은 그동안 중국 당국이 행해왔던 행동과는 정반대라고 말했습니다. 다시 말씀드려서 북한의 핵미사일 위험에도 한 번도 한국과 일본의 편을 든 적도 없고 오히려 북한 편에 서가지고 그들의 도발을 옹호해 왔었죠. 그래서 한미일이 북한의 미사일 위협에 대응하기 위해서 합동 군사훈련도 하고 있고 공조도 강화하고 있음을 지적한 겁니다. 그런 동안에 중국은 과연 뭘 했느냐? 이렇게 CNN은 되물은 겁니다. 결국 이날 칭다오의 IFTC에 왕위가 나타나서 일장 연설한 것은 한마디로 한미일의 결속을 방해하면서 한국과 일본을 중국의 품 안에 두려는 의미심장한 유혹을 한 것이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이는 시진핑 주석이 지속적으로 강조하고 있는 신형 대국 관계와 맥을 같이 합니다.
다시 강조합니다만은 중국은 글로벌 외교의 초점을 신형 대국 관계에 두고 있습니다. 태평양 건너편은 미국이, 그리고 아시아는 중국이 패권을 추구하겠다는 것이고, 당연히 한국과 일본은 중국의 영향권 하에 두겠다 하는 오만방잔발상을 하고 있는 겁니다. 왕이가 이날도 미국이 아닌 중국 편에 서라고 노골적으로 추파를 던진 것도 이런 시진핑의 신형 대국 관계론을 이루기 위한 노림수다, 이렇게 보면 됩니다. 그런데 왕이나 시진핑이나 모두 착각하고 있는 것이 있습니다. 아무리 사탕을 발라서 단맛으로 유혹을 한다 할지라도 한국이나 일본은 결코 속아 넘어가지 않을 것이라는 점입니다. 물론 한국의 일부 정치권에서는 그럼에도 중국 편에 서야 된다라고 주장하는 그런 이들이 있을지 모르겠지만, 이런 중국의 속내를 알고도 그런 주장을 이어간다면 이는 나라를 팔아먹은 이완용과 같은 무리라 해도 과언이 아닐 겁니다. 와이타임 정세 분석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